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박한쌤의 이슈킹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반도체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반발자국 빨리 움직이는 저희 박한쌤의 이슈킹. 바로 그 정보와 통찰력이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까지 살찌우게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었느냐, 주식에서는 이제 그 주식을 어떻게 여러분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분석을 가지고 남들이 흔들릴 때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하이닉스 80만 원 전후 굉장한 매수 기회로 봤죠. 이 장은 사실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즉 반도체 전체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의 온도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들은 반도체를 살려고 막 달려들 때 저희들은 반도체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오늘 시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 타자 피지컬 AI라는 주제로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그리고 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언급하고 또 방송하다 보면 깜빡하니까 미리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2주간, 네, 이 총 2주예요.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자로 보내주는 세레킹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27만 원 상당인데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냐? 이제 종합주까지 있어도 7,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대비했던 삼성 SDI나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베팅해왔던 지주사들 종목들 100%의 수익을 넘어서 이제 200% 수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박한샘의 세르킹에서는 앞으로 2주간 5월 10일에서 25일 시장의 큰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이끄는 신주도주들이 반도체를 이어서 또 탄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포수가 미리 준비해서 공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반도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그럼 준비할 거냐.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을 2주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들고 따라해 보세요. 02 핸드폰 번호를 누릅니다. 02-3457 네, 9017 이 번호대로 누르시면 무료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27만 원 상당의 2주간의 문자 서비스 체험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을 몇 % 사라, 왜 사느냐, 어떻게 사야 된다, 자세하게 문자로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세레킹 앱 이걸 반드시 다운받으십시오. 문자는 실시간 채팅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세레킹 앱을 2주간 드립니다. 그리고 세레킹 문자도 2주간 드립니다. 언제부터?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 그런데 문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드리지만 그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왜 그런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세레킹 앱을 설치하면 채팅이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레킹 채팅 앱을 켜시면 세레킹 앱을 하면 거기 이제 채팅방이 하나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개설이 됐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께서
그 채팅창을 해가면서 왜 오늘 그 종목을 샀는지, 왜 오늘 그 종목을 팔았는지, 왜 반도체 다음에서 이제 벌은 돈으로 땡땡땡땡땡땡으로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계속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023457-9017 누르시고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구독을 해달라,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요거 지금 무료예요. 2주간 반드시 여러분도 그 혜택을 누르셔서 종목들의 큰 수익률에 합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반도체 다음 타자 피지컬 AI 등판인데요. 자, 요거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133조 원에 57조 원, 하이닉스가 52조 원 6천원 매출액에 37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 예상은 하이닉스는 85조 원, 영업이익은 65조 원 이상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서서 이제 하이닉스는 80%를 향해서 가는 거죠.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0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400조 원의 영업이익 달성할 걸로 보여져요. 하이닉스도 240조 원 정도에서 2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모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1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삼성전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목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전 세계 시장 제조업 중에서는 최대 영업이익을 미국이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종목군들, 물론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현금 흐름성이 좋은 회사들의 순이익을 넘기진 못합니다. 매출액도. 그러나 반도체 내에서는 세계 최고, 그리고 제조업 내에서는 세계 최고를 달성합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직 한 단계 더 갈 흐름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매매를 하는 게 좋으냐? 반도체는 지금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발주자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갖고 있으십시오. 자, 그런데요, 거기서 벌어들인 다음에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의 남들보다 경쟁력의 우위는 뭡니까? 시장의 흐름의 통찰력 속에서 남들은 뒤쫓아서 막 추격하고 살 때 저희들은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거죠. 즉, 남들은 지금 반도체를 살려고 할 때 저희들은 이 반도체에서 이제 일정한 그 다음 어디로 넘길 거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상 그런 변화를 조짐을 보일 때 남들보다 반발자국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포수가 150km, 160km 날아오는 공을 인간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고 연습하고 그래가면서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반도체 다음 행보, 국내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대장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전 세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수밖에 없느냐, 일시적이지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AI 플러스 AI가 소프트웨어라면,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이라면, 로봇, 즉 육체, 피지컬, 육체를 입어서 AI가 현실 속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AI는 공간의 개념이 없죠. 감각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을, 피지컬 AI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의 개념과 감각의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로봇은 자동차 비즈니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인지하고, 그렇죠? 센서를 인지하고, 그리고 AI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AI가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멈춰라, 가속해라. 그걸 제어라 그럽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근육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판단의 영역은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완성이 된 거죠.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스스로 또 길도 찾아내고. 자, 그동안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카는 인지하고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판단의 영역이 인간을 이제 뛰어넘는 단계. AI 덕분에. 다만 인지하는 거, 센서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근육처럼 제어하는 거, 즉 힘을 줘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즉 피지컬 AI 파트는 현재는 자동차 파트와 로봇 파트로 이렇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순한 트레이닝, 학습, AI의 기능을 수행했던 GPU, 그걸 가지고 특정 분야에 판단하는 능력, 답을 찾는 능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CPU 반도체, TPU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인간을 흉내내는 NPU 반도체, 저전력이에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작은 컴퓨터나 이런 곳의 디바이스와 그래서 자동차 스스로, 핸드폰 스스로, 냉장고 스스로, 집안에 있는 보일러 스스로, 에어컨 스스로,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전체적인 건물, 효율화나 컨트롤 스스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반도체 NPU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페스라든가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퓨리오사나 한국이 또 이 분야는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반도체든 GPU든 TPU든 NPU든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도체 다음에 뭐냐? 그리고 그 반도체를 성장시키는 그 다음 시장은 어떤 거냐? 컴퓨터나 자율주행에서 그것을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젠슨 황이 우리나라 작년에 와서 뭐 깐부 치킨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한 거예요. 컴퓨터는 지각을 갖는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업무를 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에이전트 시대에 돈이 되는 것이 CPU의 인텔이라든가 AMD. 최근에 그래서 인텔이 한 400% 올랐죠. 그리고 그 에이전트 AI를 보조해주는 각종 프로그램들, 우리 기존의 서비스를 했던 빅데이터 업체들을 보다 성능이 우수하게 나아가면서 빅데이터 업체들은 최근에 폭락하고 이 에이전트 AI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HBM 반도체와 그리고 인텔의 CPU 같은 부스터, GPU를 이제 터보 역할, 부스터 역할, 가속기 역할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다음의 단계가 뭐냐? 젠슨왕이 얘기한 대로 이제 물리적 AI입니다.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로봇주들의 시대가 한 번 더 슈팅이 남아있느냐? 예,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또다시 반도체를 한 번 더 대량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이거는 온 디바이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 바로 애플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인공지능 장비가 심어지는 거죠. NPU 반도체, 퀄컴의 우리나라에 혹은 엔비디아의 칩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움직이는 혹은 산업 현장 혹은 전투기 혹은 로봇을 통해서 전투용 로봇이나 탱크, 피지컬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전쟁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적군을 저기할 건가. 지금은 의사결정만 도와줬어요. 전술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장 환경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는. 그때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작은 컴퓨터 칩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에서. 자, 그것이 바로 젠슨왕이 말한 피지컬 AI이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바로 NPU 반도체입니다. 온 디바이스 개념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GPU에서 범용 반도체에서 특정한 목적에 쓰임받는 TPU 반도체. 그리고 그 TPU 반도체에서 GPU에다가 가속기를 좀 달아서 CPU, 인텔과 AMD 효율성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NPU 반도체, 인간의 뇌를 흉내낸 거. 자, 그렇게 해서 온 디바이스 혹은 엣지 형태의 가는 거죠. 자, 그때 그 중심에 있는 가장 반도체의 한마디로 트레이닝, 생성형 AI에서 이제 추론형 AI 단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AI, 추론하고 이제 행동하는 단계로. 그게 바로 피지컬 AI의 소프트웨어,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자, 그것을 현실화한 게 이 테슬라의 지금 로봇이 하반기부터 1차로 5,000대 혹은 3,000대가 판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탈출하는 미국이, 애플도 탈출하고 있는데 로봇 부품을 갖다 쓸 리는 없겠죠, 미국과 아시아가. 자, 그래서 그 중심에 국내 반도체의 흐름과 그리고 그 반도체를 더 대규모로 소비할 수 있는 로봇, 바로 이 두뇌에 해당되는 로봇이죠.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원가의 15% 정도 차지합니다. 로봇은 지금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으로 판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센서 감각기관이 한 20%, 그리고 관절, 특히 관절이 가장 비싸요. 감속기 4천만 원입니다. 가장 비싸요. 40%. 그리고 이제 신경망 구조, 이거 마찬가지 센서 파트인데요. 15%.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충격을 보호하는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특수 탄소 합성 이 용품이라든가 카본 제품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한 10%. 국내에서는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 칩, 그리고 우리나라 네페스 칩, 혹은 퓨리오사의 칩, 구글의 TPU 칩, 다양한 칩들, 특히 퀄컴도 지금 모바일 칩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하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라는 종목들, 그리고 센서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망 감각기관에는 대한민국의 LG 그룹 종목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라든가 특히 인지하는 단계, 자동차로 따지면 이 눈이라든가 그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 바로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그 인지하는 단계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왜 앞서 있느냐? 스마트폰 부품에서 카메라라든가 그 인지하는 부분이 부품사들의 가격 경쟁이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판단하는 건 이제 미국이 지금 자율주행 1위니까. 그걸 제어하는 건 독일, 한국, 일본 이렇게 자동차 부품사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하는 파트는 스마트폰 파트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인지가 잘 돼 있고요. 판단하는 파트는 지금 AI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장악한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하는 파트는 자동차 부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히타치, 우리나라의 현대 그 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나 만도,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회사들, 그 BMW에 납품하는, 컨티넨탈이나, 사브나,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들. 자, 요것이 하나의 통합돼서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AI가 이제 로봇을 만나서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LG그룹,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한국의 LG그룹이 센서 파트, 인지하는 파트죠. 이 두뇌 파트 칩은 이미 미국이 다 완성이 됐죠. 네. 자, 그리고 감속기,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몸통이나 각종 관절이나 이런 세부치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국에서 LG그룹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 뭘 왜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피지컬 AI 중심에 또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덕분에 지금 제2의 HBM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HBM이 있다면 한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다음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계 1위로서. 자, 그런데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심에는 피지컬 AI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봇 부품의 80%는 기존의 전기 자동차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로봇 공장이 따로 없죠.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자, LG는 차량용 전장 부품 파트, 그리고 차량용 조명 파트, 파워트레인 다 자체 조달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세계 최고죠. 그리고 이미 로봇에 상당한 지분 투자를 옛날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아크레일, 베어로보틱스 51% 지분 투자를 이미 다 해놨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약간씩은 변경은 있습니다만 전체 큰 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은 현대차 그룹 못지않게 로봇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당연히 작년도에도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을 통해서 로봇 부품 그리고 로봇 완성 그리고 현대의아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현대 로템을 통해서 전투용 로봇이나 그리고 이제 실제 현대 오토 에버가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그래서 어떤 모든 로봇의 OEM을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라든가 GM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또 로봇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부품들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깎지 않습니다. 제철소가 없고. 한국은 제철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갖고 있는 로봇에 준비된 회사가 현대자동차란 말이에요. 가장 경쟁력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피지컬 AI의 앞으로 대규모 시장의 확산. 더군다나 그동안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이 시장이 꽤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26년 이번 연도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은 2260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용 전장 부품은 3000억 달러로 사실 스마트폰 시장을 작년부터 앞섰습니다. 우리나라 LG그룹도 지금 120조가 넘는 자동차 전장 부품 수주 누적이 삼성 전기는 100조 원 정도 누적 수주가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LG는 실질적으로 한 2028년도까지 대략 한 200조도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야, 그만큼 수주를 받아놨다고? 네, 맞습니다. 100조 원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30조에서 140조 이번 연도 2030년도까지는 수주액이 20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LG전자 중심으로. 왜냐? 과거에는 자동차들이 일반 자동차가 센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었죠. 근데 요즘은 일반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도 웬만하면 센서라든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졸음 방지라든가 다양한 전기전자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필요하는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쓰임받는 전기차 부품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죠. 스마트폰에는 반도체가 1개 들어간다면 자동차에는 1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10개 들어간다면 여기는 150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가도 훨씬 크고. 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300만 대 정도 판매하는 토요타 자동차.
1200만 대 판매하는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900만 대 전후 판매하는 우리나라 현대차 전체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새롭게 앞으로 로봇까지 열려가면서 그 다음 로봇의 피지컬, AI의 피지컬화, 이 부분이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준비된 회사가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도 있겠지만요. LG그룹, 그리고 삼성에는 이제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및 통신 부품.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에 가장 들어가는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인지하는 단계. 대략 한 부품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 LG는 LG전자, 그리고 LG노텍. 전부 다 카메라, 스마트폰, 옛날에 스마트폰에서 진보한 회사들이죠. 네,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어가면서 회사 스스로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전환하는데 세계적인 회사들로 대변신이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GPU 반도체에서 추론을 하는 TPU 반도체로 추론의 단계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하고 통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혼자, 그리고 집에 있는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 혼자, 그리고 자동차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소형 컴퓨터 된 칩, NPU 반도체 시대가 이제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HBM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GPU도 필요하고 TPU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피지컬 AI에도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로봇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로봇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뿐만 아니고요. 우버 자동차가 어제 8%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텔 다음으로 차기 다크호스 종목으로 우버라든가 이런 게 꼽히고 있어요. 왜냐?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인데 그걸 로봇 택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것들이 현실화돼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각 가정의 로봇이 현실화돼서 돌봄 로봇, 교육용 로봇,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 로봇이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단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HBM,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택시, 운전기사가 없는데 버스 혼자 다닌다든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투기인데 조종사 한 명만 전투기에 타고 있고 나머지 세네대는 같이 무인 전투화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한국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 AI가 피지컬 AI로 되는 단계. 즉 젠슨 왕이 작년도에 이야기한 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피지컬 AI도 상당 부분 반영됐어요. 그동안은 잠깐 쉬었죠. 현대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최근에 LG는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만약에 반도체가 여기서 잠깐 주춤거린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현대 모비스나 그리고 만도나 현대우야 같은 로봇 부품주 그리고 로봇스타 같은 종목군들로 휴직기,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들로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단계 또 들어가면 전 세계 로봇의 모든 배터리의 동력은 누가 차지하느냐? 중국산 LFP 배터리 쓰지 않습니다. 왜? 밀도가 너무 낮아요. 30분 걷다가 픽 쓰러지고 다시 또 충전해야 드론처럼. 드론 10분 날리고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로봇도 마찬가지 LFP 배터리 갖고는 안 됩니다. 고밀도의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돼요. 그게 돼야
전기차가 배터리가 나온 다음에 전기차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전기차 기술이 있었지만 배터리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진보하니까 2차전지 나오니까 전기차 만들었죠. 이제 전 세계 피지컬 AI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가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럼 어떤 종목들, 특히 LG에너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 활물질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주 박한샘의 세르킹 2주간 무료 선물 신청은 2,000명까지 받습니다. 야, 2,000명 지금 2,000명까지면 나도 천천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제 거 이거 줘야 하는 게 3일이면 하루 이틀이면 5,000명, 일주일이면 10,000명씩 늘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럼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습니다. 02-3457-9017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무료 체험인데요. 지금 선착순 신청입니다. 인원은 2,000명이 제한입니다. 왜냐? 그 2,000명이 넘어갔을 때 과거에도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면 약간 제가 문자 한 번에 발송한다 이런 게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서버가. 용량이 좀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명으로 제한합니다. 3일이나 일주일 있으면 3일 정도면 바로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서비스 신청하시고 12일부터 서비스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채팅은 또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채팅은 계속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